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4부 가운데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 양자역학에는 우리가 모를 어떤 숨긴 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제5강에서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리학자나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과학의 본질이자 실제성에 관한 문제인데, 물리학자 리 스몰린이 이 쟁점이 되는 문제를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리 스몰린이 쓴 책 중에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론적으로 한번 양자역학을 볼 수 없을까 하고 쓴 책인데, 그 책 17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다음 두 개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첫째, 자연은 우리의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가? 둘째, 인간의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 다 제가 관찰자의 의식을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실제론자이고, 한 가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답한다는 그는 반실제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정리해 두죠. 물론 여기서는 코펜하겐 해석의 바탕을 두고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정리합니다. 제1원리는 우리는 개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중 절반밖에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불확정성 원리, 상보성 원리 때문에. 제2원리는 임의 시간에 고립된 개의 양자 상태를 알면 미래의 양자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법칙이 존재한다. 바로 결정적인 인과율을 말하는 거, 슈레딩거 방정식을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양자역학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3 원리가 바로 코페르니쿠스 해석이죠. 관측 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고, 관측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결과가 얻어질 확률뿐이다. 그러니까 관측에 의해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관측자는 단 하나의 상태를 관측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실제론이 비록 베일의 정리와 아스펙의 실험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이미 밝혀졌지만, 스몰린이 정리한 두 개의 질문을 놓고 판단할 때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아주 정교한 개념들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실제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포도스키, 로제인의 실제론이 틀려서 우리가 그걸 포기하더라도 적어도 아인슈타인, 포도스키, 로제인의 생각 중 무엇이 잘못인가를 확실히 이해한 후에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EPR 파라독스에서 EPR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입자의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직접 측정하지 못했더라도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이 8강의 목적은 아인슈타인 실제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아인슈타인 실제론과는 다른 실제론이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인지 찾아보고, 있다면 아인슈타인 실제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EPR 파라독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이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EPR 파라독스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실제론자들은 물리량이 측정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하는 물리적 대상이 확률파로서만 기술될 리가 없다. 미시세계의 존재들도 실제를 하지만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면 틀림없다. 양자역학의 이론이 불완전해서 이 숨은 특성을 몰라서 물리량의 측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물리 상태가 확률적으로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대상에 어떤 특성이 있다면 물리학은 반드시 그 특성을 어떤 수식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수면 특성이 있다면 그 숨은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어떤 변수가 있다면 그 숨은 변수라 부를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실제론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양자론을 실제로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Hidden Variable Theory라고 부르죠.
그리고 실제론자들은 이 숨은 변수는 결정론적 매개 변수로서 상호작용을 유도한다고 보고, 이렇게 하여 코펜하겐 해석의 확률적 해석이 불완전함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숨은 변수가 있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숨은 변수가 있어서 그 숨은 변수가 결정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유도해 나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 아인슈타인이 EPR 파라독스에서 주장한 실제로는 숨은 변수 이론이긴 하지만 국소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실제론을 국소적 실제론이라 부르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숨은 변수는 국소적 숨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인슈타인이 국소적 실제론 틀렸음이 밝혀졌지만은 과거의 발달사를 보면은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숨은 변수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봅니다. 한번 과거의 발달사를 통해서 숨은 변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양자역학을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우주와 마음에 인간이 모르는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숨은 특성을 이렇게 해석하면 인간이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숨은 특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특성을 찾는다는 말과 진리를 찾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되네요. 불교의 수행도 그런 거죠. 내가 모르는 어떤 특성, 그걸 찾는 거잖아요. 특히 불교인 경우에는 그걸 불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숨은 특성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과학 발달학에서. 새로운 이론은 항상 그전에 있었던 어떤 숨어있던 특성을 찾아내고 이 특성을 기술하는 숨은 변수가 만족하는 물리법칙을 찾아내면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고전력학이 그렇고, 막스웰의 전자기학이 그렇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그렇습니다. 다윈의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턴력학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몰랐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뉴턴의 제2법칙이 만들어지고 케플러의 법칙으로부터 마뉴리의 법칙이 유도가 되게 하고 뉴턴력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힘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힘은 우리가 뉴턴의 경우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정의했는데 그건 뉴턴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변수였죠. 바로 이 힘이 바로 숨은 변수로서 뉴턴력의 탄생 후에는 더 이상 숨은 변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잘 정의된 드러낸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은 질량, 에너지, 운동량도 뉴턴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숨은 변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스웰의 전자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제일 왼쪽 세 사람 다 전자기 탄생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 아래쪽에 제일 왼쪽이 우리가 왜 전류의 세기를 말할 때 암페어 법칙이라잖아요. 암페어라잖아요. 그 암페어고, 가운데가 마이클 파라데이고, 오른쪽이 막스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막스웰인데, 막스웰 이전에 파라데이나 암페어 같은 사람들이 암페어 법칙이나 전자유도 법칙 등 여러 가지 전자 현상을 발견하고 많은 업적을 쌓음으로써 근대 전자기의 기초를 닦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암페어나 파라데이 업적만으로는 전자기라는 어떤 체계적인 학문이 탄생할 수 없었는데, 막스웰이 변이전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 변이전류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전기와 자기를 통합기술이라는 전자기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변이전류가 숨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한다면 전자가 도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전류가 통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전류라고 부른다면, 전기장의 변화를 위해서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전자를 이동하도록 만든 것이 변이전류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금속판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그 전류가 변하면은 전기장이 변하고, 전기장이 변해서 여기에 떨어져 있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서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돼요. 지금 거기 그 그림인데, 근데 물리학자 파인만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리켜서 말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탄식할 수 있는데,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가 막힌 이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이를테면 별과 같은 천체들을 비롯해 돌이나 대포와 같이 중력하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그냥 국소적으로는 직선 운동을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간 타원 운동을 한다 치더라도 짧게 보면 직선 운동하죠. 힘을 안 받았다면 그냥 쭉 직선 운동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간순간 자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소적으로는 질소운동을 하는데 시공간의 기하학적 모양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운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시공간의 기하학적 모양이 바로 물체를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든다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수문 변수거든요. 시공간의 기하학적 모양. 그거를 수식화하는데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긴 했지만 아이디어는 그래요, 바로. 그러니까 수문 특성을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이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물체가 구부러진 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전자나 DNA 같은 개념이 없던 시절에 다윈은 자연선택이라는 숨은 특성을 발견하고 종의 기원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해서 변화에 적합하도록 변한 놈은 살아남고 그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어떤 철학자가, 허버트 스펜서 철학자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어쨌든 자연선택이라는 숨은 특성을 발견하고 종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이렇게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진화로 인한 새로운 학문이 탄생한 뒤에는 인간의 심리, 그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죠. 문화, 정치, 경제까지 전부 진화로 설명하고 할 정도로 이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은 굉장한 어떤 발견이 되죠. 이런 게 바로 숨은 특성을 발견한 거거든요.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인간의 사유방식이나 사물 인식 방법을 볼 때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과학의 발달사 생각하면 양자역학 이론과 해석에 대해 숨은 변수 이론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같이 보입니다. 국소성도 상대성 이론에 볼 때는 어길 수 없는 정밀한 개념이고 숨은 변수 이론도 멋진 생각 같은데 이 둘을 결합한 아인슈타인의 국소적 숨은 변수 이론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옳은 것 두 개를 합쳐놨더니 틀린 게 됐어요. 그렇다면 물리량은 관찰자 측정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 아인슈타인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일까?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까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이론이 있어가지고 보험의 이론에서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 단지 국소성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국소적 수분변수 이론을 통해서 물리량은 관찰자 측정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실제론에 대해서 불교는 강력히 무와 즉 공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교 교소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론을 끝없이 파고드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국소적 수문변수 이론을 비롯해 비국소적 수문변수 이론은 실제론과 함께 불교 교리를 검토해 볼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논리로부터 우리는 불교를 보는 새로운 눈을 뜰 수가 있고 반야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교 교리를 수문변수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연기법도 사실은 사물 가운데 숨어있던 숨은 특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한 거거든요. 말로 그 특성이 표현된 이상 숨은 특성은 더 이상 숨은 특성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나 법칙이 됩니다. 그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서 불성을 알아채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서 숨은 특성을 찾아낸 거예요. 인간이 바르게 살고 수행을 하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경지,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반야신경이 말하는 바인데 이 가능성, 즉 불성은 그것을 찾고 깨닫기 전에는 숨어있는 특성입니다. 그 특성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반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숨은 특성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반야라면 반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듯이 새로운 인격을 탄생시킬 겁니다. 그 새로운 인격이 바로 불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보살은 숨은이치, 즉 연기 또는 공을 깨달은 순간 그 인격은 새로운 경지에 이르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수행과 과학자의 연구 태도가 다를 수 없습니다. 둘 다 우주에 숨겨진 어떤 숨은 특성을 찾는 거거든요. 찾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수행이란 과학자처럼 숨겨진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교는 개정회를 닦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제9강에서는 또 다른 해석인 드브로이의 선도파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험의 비국소 숨은 변수 이론을 알아보기 위한 아마 준비 단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